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네요. 이 기분이 좀 약간 묘하고 착잡하고 그래요. 네. 저는 어저께 그 아바타 물의 길인가 3D 영화를 잠깐 보고 왔어요, 친구랑. 그런데 아바타 그 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편은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또 재밌게도 봤고 스토리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봤던 아바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이에요. 약간 애매모호하고 또 웅장하고 화려하긴 한데 제작비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그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뭐 예매도 하고 또 흥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항상 예상과 달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흥행이 저조했다. 제가 어떤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뭔가 그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미리 걱정하고 되게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이렇게 점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황은 그때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상과 달리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 지혜 기술, 그쵸? 이런 처세술에 관한 이런 책들이 정말 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맞는 내용이구나, 참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253가지 지혜의 기술, 발타자르 그라시안, 서교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위험한 관계.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을 만큼 절박한 상태에 있는 상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값싼 자존심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 사람에게 말려드는 것은 힘들게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이다. 일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나면 다시는 호인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좋은 평판을 얻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잃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 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 있게 처실함으로써 명예의 손상을 입는 일을 피한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태 추이를 관찰하라. 그러면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고 발목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라. 잃을 게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상처받기 쉬운 사람. 그럴듯한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한 걸음 뒤쳐져 나타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물은 통상 뒷면과 앞면이 다르다. 드러나는 모습에만 정신이 쏠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막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쉽게 깨어지는 유리와 같다. 이런 사람은 심성이 눈동자처럼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아 어떤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때는 아주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표정도 살펴라. 작은 불쾌함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위선은 진실보다 앞서서 나타난다. 적당한 거리 관계를 유지하라. 소탈하고 격의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넉넉함을 과시하는 일이며, 흉금을 털어놓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남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장점을 잃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까닭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존경과 위험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대등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를 얕잡아보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친숙함 뿐이다. 생각해보라.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감추고 싶은 결점까지 노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뛰어난 사람에게는 한 수 접어주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탁월함을 보여줌으로써 단단한 보호막을 둘러라.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호의를 제멋대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양 거만을 떤다. 그들과 어울려봤자 자신의 가치를 추락시킬 뿐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건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인가?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겉봉이 뜯어져 버린 편지와 같다. 맘만 먹으면 누구든 들키지 않고 비밀을 캐낼 수 있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에 비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바닥이 깊은 우물과 같아 돌을 떨어뜨려도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지혜로움의 표지이며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니는 특별한 재능이다. 마음 한구석에 모든 비밀을 깊이 묻어두는 사람은 진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화려한 수사로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럴 때 먹잇감이 될 만한 재료를 준비해 던져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처신이다. 사소한 것은 조심스럽게 내주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마라. 마음 한켠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모든 비밀을 묻어둬라. 진실도 묻어둘 때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들지 마라. 처음 몇 번은 먹혀들어가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받은 신뢰를 담보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중은 속아 넘어간 사람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힐난한다. 반면 속인 자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신의가 없는 데다 명예까지 모두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일하려는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진실을 전부 털어놓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는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진실은 몸에는 좋지만 먹기 꺼려지는 쓰디쓴 약과 같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로 치장하지 않으면 진실은 상대의 심장으로 곧장 날아가 굳게 박혀버린다. 진실을 말할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대로 다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배려하는 지혜다. 진실일지라도 전부 털어놓지 마라. 남들은 모두 나보다 낫지 않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난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갈망을 담은 눈동자에서 두려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자신감의 광채는 주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자신을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결점을 갖게 마련인데도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결점에 묻혀 남들의 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개인적인 친분이 생길 때까지는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친분을 쌓고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게 될수록 세상의 평가가 지나치게 후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윗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위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며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능력과 인격을 제멋대로 상상하지 마라. 대담한 행동도 사람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려운 마음이 일어 자꾸 움츠러든다면 평판이 쟁쟁한 사람과 직접 만나 친분을 쌓아보라. 고결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아있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타인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칭찬하는 법.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줘라. 그렇게 하면 취미가 고상하고 품위가 있다는 세평을 얻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신에게 후한 사람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는다. 칭찬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누군가에게서 한 가지 장점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은 장점을 발견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보는 안목과 식견이 높아져 상대의 긍정적 면모를 놓치지 않게 된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칭찬하면 칭찬받은 사람의 자부심은 올라가며 칭찬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한 일을 나라고 못할 게 있어 라는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칭찬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다. 아첨에 약한 사람에게. 부침성이 좋아 어느 자리에서나 쉽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법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다. 그들을 대할 때는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다.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를 먼저 간파해야만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말 예의가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콤한 말과 좋은 낯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악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허영심에 사로잡혀 교활한 사람들의 아첨에 넘어가기 쉽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아첨하는 사람과 자신의 본질의 경의를 표현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의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상대와 거리를 두고 서로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것도 좋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아첨에 넘어가지 마라.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면 자다가도 뺨을 맞는다.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 물리칠 줄 모르는 것은 무모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믿다가는 물질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볼 수 있다.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어리석은 사람을 분간하기 힘든 까닭은 그들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으므로 되도록 숨기려 들기 때문이다. 남들과 사귈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멍청한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바보짓을 할 때 긴장의 끈을 풀고 있는 사람은 봉변을 당하게 된다. 세상의 평판에 귀를 기울여라. 아무리 마음에 드는 친구라고 해도 평판이 좋지 않다면 깊이 사귀기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불운이 따르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 어리석음과 불운, 이 이중의 불행은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과 교제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운을 불러들이는 셈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쓸만한 점이 있다면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세상의 평판을 감안해 사람을 사귀어라. 배려심이 좋다는 사람.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다. 이익이 나지 않는 일에 뛰어들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세상에는 하나도 안 남는다며 물건을 파는 장사치가 너무도 많고 윗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쓸개라도 내줄 듯한 부하들이 넘친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배려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하라.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는 먼저 지쳐 떨어지게 된다. 자신보다 남을 배려한다는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라.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항상 남의 잘못이나 결점 따위를 둘러내어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두고 험담함으로써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남들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호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남을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그와 똑같은 험담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험담의 표적이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결국 그런 사람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어떤 인사치레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이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차린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당신에 대해 험담한다. 희망이 되는 사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뛰어난 성취와 깊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나 희망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 몸은 항상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듯 정신 또한 무엇인가를 추구해야만 살아갈 힘이 생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쉬더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일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기대를 받지 못한다면 남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상대가 내게 더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다. 상대에게 기대를 갖게 하라. 속물은 피하라.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현명한 사람도 속물도 모두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 그러나 속물들은 분별력 없는 말을 자주 하고 매사에 잘난 체까지 하는 데다 대부분 옹졸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일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흔들리다 보면 당신의 평판에 금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물과 어울릴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절대로 맺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속물들의 해악은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도 보지도 말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염두에 두지도 마라. 속물과는 일절 관계를 맺지 마라. 음흉한 사람. 치밀한 사람은 상대방의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그 틈을 타 공격해 들어간다. 적이 불의의 습격을 받아 허둥거리고 있을 때 일거에 소탕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손안에 넣으려고 본심을 애써 감춘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속내를 숨기고 낮은 직위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숨겨진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 음모는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둔다. 상대가 남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상 이쪽에서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아주 조심스럽게 음모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으면 기척이 드러나게 마련 아닌가? 교활한 사람은 자신의 말 속에 의도를 깊이 감추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말로는 상대를 안심시키지만 행동은 다르게 한다. 때로 교활한 인간은 남의 눈을 속이려 하다가 자신의 음모에 빠져 자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때라도 방비를 단단히 함으로써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습에 대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양보해 올 때에도 조심한다. 상대방의 음모를 꿰뚫어 보거나 훤히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적의 시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허물 없는 친구에게도 가릴 게 있다. 친구와 교분을 나눌 때에는 언젠가 크게 싸우고 가장 상대하기 힘든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라.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이권을 위해 서로 소송을 벌이는 세상에서
우정이 깨져 서로 적이 되는 일 역시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우정이 변치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약점을 몽땅 털어놓지 마라. 약점을 공유하면 결속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밀월 관계가 끝나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친구가 냉혹한 적이 되었을 때는 단호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도량도 품고 있어야 한다. 용서와 관용은 화해의 지름길이므로 한때 소중했던 사람에 대한 복수는 후련함과 만족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심한 자책에 시달릴 수도 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임을 잊지 마라.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약점을 털어놓지 마라. 화를 잘 내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뜻밖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한 말과 행동 탓에 위신이 땅에 떨어져 남들에게 무시당하게 되고 나아가 피해까지 끼친다. 화난 상태로 남을 헐뜯고 욕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마저 구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도처에 깔려 있지만 그런 자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이 모두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귀찮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 부정적 측면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 이유를 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할 줄 아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남에 대한 험담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머물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남을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짜증부터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부탁하는 것도 기술이다. 남에게 부탁하는 요령을 터득하라.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없다. 그저 부탁을 잘 받아주는 사람과 거절을 잘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는 별다른 수고 없이도 승낙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아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승낙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되는 지혜의 기술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령은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기쁨에 넘치고 심신이 가벼운 상태에 있을 때를 노려라. 상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 청탁하는 사람의 속내가 간파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런 때는 가능한 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을 노려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날에는 흥겨운 마음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쉽다. 남에게 미리 선심을 써두었다가 그것을 빌미로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상대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때는 가급적 피하라. 아무리 애를 써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부탁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인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대중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싫고 좋음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간의 평가에 신경 쓰면서 유행에 따라 사람을 지지하거나 비난할 뿐이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현재 이슈가 되는 일이나 유행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주인공이든 악역이든 멋진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대중적 인기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좋고 선행을 통해 소문이 나도 좋다. 대중은 섬겨야 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움직이는 존재다. 대중으로부터 얻은 명성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품과도 같다. 그러므로 계속 그들을 만나고 잊힌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과 자주 어울리고 즐겁게 해주면 적은 수고로도 긍정적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은 명성은 거품과도 같다. 농담, 봐가면서 하라. 상대가 자신을 두고 농담을 하면 호탕하게 웃어 넘기는 것은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규범이자 매너이다.
그러나 남을 비웃고 조롱하며 폄하하는 행위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도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회장에서 계속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농담으로 문제를 키우지 마라. 그런 사람은 10중 8구 농담이란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농담을 해도 좋을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세심하게 판단한다. 농담 의도가 상대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 농담은 실언이 되어 그 후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농담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라. 농담하기 전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일 벌리기 좋아하는 당신. 일을 벌려놓는 것은 즐기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성격이 변덕스러운 경우가 많고 무슨 일을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재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데 별다른 명성을 얻지 못하는 것은 거의 이런 이유 탓이다.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볼 만하다. 그러나 가치 없는 일에 손을 대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냥감을 추적해 정확하게 맞춰 손에 넣은 다음에야 사냥했다고 말한다. 가치 없는 일에 개입하지 마라. 말조심. 상대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생기는 손해와 입을 굳게 다물어서 얻는 이득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명예가 걸린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탈 경우 자신의 명성과 평판만을 앞세운 나머지 상대의 명성을 해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밀은 되도록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제주껏 입을 다물게 하라. 만일 상대가 비밀을 공개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덕목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에게 위험을 불러들이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비밀이 누설되어 뒤통수를 맞는 일 따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말로 생길 손해를 생각하라. 사려분별. 사려분별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혹시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막을 구축하라. 사려분별로 무장한 사람은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자신의 몸 하나는 지킬 수 있다. 인간관계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가 물결 밑에 감춰져 있다. 명성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 했듯이 끊임없이 진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남들의 예봉을 피할 요령을 미리 익혀둬라. 상대방에 대해 너그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두면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한다. 남의 장점을 찾아라. 사람들에게서 장점을 찾아라. 장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서든 긍정적 면모를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정적의 수천 가지 장점보다는 한 가지 결점을 콕 집어내어 비판한다. 남의 잘못을 집어내 그것을 음미하면서 우월감을 맛보는 행위는 차마 리더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삐뚤어진 성격의 리더는 가급적 피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들은 언젠가 큰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남들까지 자멸하게 한다. 수천 가지 악에 둘러싸여 있어도 단 하나의 선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장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장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매너가 없는 당신. 예의 바르게 대하면 상대방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반대로 옳은 행동일지라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옳았던 부분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 비난을 받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형식은 실제로 담고 있는 의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예절이 있고 기분이 나빠도 애둘러 표현해야 할 말이 있다. 정중함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항상 깍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다. 격이 없는 사이라도 예의를 지키고 사소한 실수라도 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 예절의 기본 아닌가? 그리고 이런 행동은 언제나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 예절 바른 사람은 좋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보온을 받으며 자신이 베푼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을 얻게 된다. 세련된 예절은 사람을 정복하는 힘이다. 그러나 비열한 자들에게는 단호해야 한다. 호의와 애정을 나눠받고도 남을 폄하하는 인간들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대할 이유는 없다. 세련된 매너는 주변인들에게 호감을 산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남았어요. 이제 3장이 매너가 없는 당신까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무리 그 오디오북이긴 해도 또 한참 지나면은요 많은 분들이 흥미를 잃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요즘 유튜브가 뭐 그 3분에서 뭐 5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훅 보고 이제 훅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쇼츠가 이제 유행을 하겠죠. 한국 사람들 참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이제 낭독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여기까지는 좀 곱씹으면서 음미하면서 좀 생각 좀 하시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항상 이제 읽으면서 저도 또 되게 많은 교훈을 얻고 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 만들어주신 서교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파에 감기 조심하세요.